이슈 체크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은 앞으로 시장 봤을 때 어떠한 쪽을 좀 보고 계십니까? 역시나 이제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때문에도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관세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돈을 번 쪽, 특히 2분기 이후에 돈을 버는 쪽이 어딘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K-팝입니다. 엔터. 그렇죠. 네. 엔터 중에서는 이제 K-팝이죠. 네, 그 K-팝에서 보시면 2분기부터 K-팝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기들 곡을 신곡을 갖고 아니면 미니 앨범이나 이런 걸 갖고 2분기 때부터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 2분기 지나 3분기부터 이제 월드 투어를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 중에 K-팝 주들은 2분기 때가 이 실적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가 이제 다음 달이면 5월 달인데요. 이 2분기가 가장 무르익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만한 그러니까 슈퍼스타라고 할까요? 그런 저는 그 옛날 표현이 좀 입에 붙는데 네. 아이돌, 뭐 걸그룹 이런 쪽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신곡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꾸준히 콘텐츠 쪽, 엔터 쪽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가지고 오신 기업들 대부분이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잘 갔고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엔터 하면은 좀 떠오르는 몇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엔터 4사라고 요즘엔 네. 하더라고요. 보시는 기업, 가장 첫 번째 기업 오늘은 어떤 기업 가져오셨습니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글로벌로 하이브가 제일 크죠. 뭐 방탄소년단, 뭐 말씀 BTS라고 뭐 웬만한 분 다 아시니까요. 이 BTS가 소속돼 있는 하이브가 지난 그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실적을 꾸준히 내면서 이 BTS가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없는 하이브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브의 실적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BTS가 군대를 가면서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하이브가 BTS 없이 실적을 내는 걸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하이브의 실적이 이제 실제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올 하반기에 BTS가 완전체로 복귀를 할 것이고 지금 군대에서 제대한 이 친구들이 한 명씩 개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이홉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를 하면서 그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진도 이번에 솔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듯이 BTS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하이브 그 외에도 BTS 말고도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아티스트들이 각각의 레이블별로 독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뉴진스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건 뉴진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는 이 하이브가 그 밑에 그 독립 레이블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신규 그 아티스트들이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그 내놓은 이 신곡들은 대부분 위버스라는 이제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서 전 세계 그 소비자들한테 이 팬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팬덤이 위버스를 통해서 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의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25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손절가는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폭을 좀 좁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는 35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하이브에 대한 증권회사들의 목표 주가가 일종의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연말에 이 BTS의 완전체 복귀에 대한 든든한 백이 뒤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하이브가 가장 싸게 살 때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35만 원을 보시는 거면 사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주가 수준이기도 한데 BTS가 완전체였을 때보다 앞으로 뭐의 완전체가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군대에 대한 부담 없이 이들이 활동하는 걸 그죠. 상상을 해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기다려왔던 팬덤들이 전 세계적 월드 투어를 뜰 때 그 월드 투어 한 번에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5만 명에서 8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을 꽉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는 세계적으로 몇 명 안 되죠. 알겠습니다. BTS가 소속되어 있는 하이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4%의 상승세 25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손절가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24만 원대 손절가 잡아주셨고요. 아마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좀 매매하고 다만 목표가는 좀 35만 원대까지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주가 수준까지 본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팝을 오늘 또 섹터로 집어주셨는데 네. 궁금한 게 이전에 에이펙 이야기 네. 하셨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올 때 분명히 무언가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네. 그 부분 조금 더 짚고 갈까요? 그 보시게 되면 그 5월 달 가정의 달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이게 5월, 6월, 7월, 8월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예전부터 이 중국의 외교 정책들은 자신들이 1대1로 전 세계 나갈 때 자신들의 이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나가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호혜적인 그런 조치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일 쉬운 게 중국 내수 시장을 오픈시켜 주는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K-팝 공연입니다. 특히나 지금 1만 명 미만의 팬미팅까지는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 정도까지 이 한알령을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5만 명이나 8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 일성급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대규모 콘서트를 허용해주면 이거는 완전한 의미에서 한알령 해제라는 신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러니까 스타성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대표적으로 이 BTS가 있고요. 블랙핑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 월드 투어에 중국의 1성급 도시를 포함하는 그런 게 올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이걸 자체를 허용해 주는 것 자체도 한알령 해제의 신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중국 지방 정부가 우리나라 이 엔터 업체들에게 이러한 글로벌 그 팝스타들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 공연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타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공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일성급 도시로 수많은 중국의 팬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이동한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 진작에 대한 그런 그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러한 슈퍼스타들의 동원을 그러니까 자기네 그 중국 내에서의 월드 투어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엔터 이제 한알령 해제를 하는 게 무작정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선물이 아니라 중국 안에서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필요로 하는 거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하이브 만나보고 왔고 이제 또 기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 텐데 또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이제 하이보다는 좀 작지만 그리고 알찬 업체가 있는데요. 그 큐브엔터라는 업체입니다. 이 큐브엔터가 작년까지는 화장품 회사의 계열사였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매출 중에 좀 큰 부분이 그런 이 아티스트를 동원한 화장품 판매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화장품 회사가 최대주에서 개인으로 바뀝니다. 그 그러니까 이 그룹 큐브엔터가 속해 있는 이 그룹 전체의 최대주가 개인적으로 큐브엔터의 주식을 다 편입을 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주식,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와 수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큐브엔터는 여전히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사에 네. 그 12%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분도 역시나 경영권과 상관이 없는 지분이기 때문에 즉시 매각이 가능하죠. 그리고 큐브엔터에 대해서 가장 메인 그 IP인 여자아이들이 작년 연말에 그 팀 전체 멤버가 모두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꾸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여자아이들이 중국에서 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고 인기를 갖고 있는 건 이 여자아이들의 멤버 중에 중국인 멤버인 우기라는 그 멤버가 여전히 중국에서 개인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자아이들이라는 이 메인 IP에 대한 인지도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큐브엔터는 여자아이들의 중국 공연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타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여자아이들이 5만 명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글로벌 단위의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일종의 도전 의식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엔터가 여기랑 1,300억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음반 유통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1년차 신인 나우어데이즈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큐브엔터 같은 이런 엔터 업체가 이 젊은, 그러니까 계약한 지 1년 되고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런 신인 신인 아티스트가 많이 활동할수록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큐브엔터 같은 경우 매수가 18,500원, 목표가 28,000원 제시해드리고 역시나
이 그 손절매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가격을 둔 17,5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낮은 가격을 매수가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19,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늘 말씀해 주시지만은 분할로 매수하는 게 맞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 손절가 짧게 잡자라는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까지 만나보고 왔고 다양하게 만나보는 것 같아요. 뭐 원래는 사실 큰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나름인데 보니까는 좀 작은 기업도 보고 계신 것 같고 또 보시는 기업 있으십니까? 그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쪽인데요. 이게 이제 그 좀 특이한 업종이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타 아티스트와 개인 그 팬덤을 갖고 있는 이런 그 팬들이 1대1로 온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게 좀 특이한 건데요. 그래서 이 주요 서비스가 디어유 버블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팬덤을 키워가는 하나의 통로이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디어유를 통해서 이 JYP 엔터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자신들의 아티스트를 그 주요 이런 팬들에게 런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생활도 보여주면서 이런 팬덤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음반이나 음원을 계속 소비시키는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디어유는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인 텐센트 뮤직하고도 이 사업 협력을 해서 올 상반기 중에 디어유 서비스를 중국에 런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디어유에게는 굉장히 강점으로 생각되고 있고 디어유 자체가 이제 매수가는 47,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2,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손절가는 역시 좀 짧게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디어유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디어유가 사실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는 46,000원대, 매수가를 47,000원대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거 밑으로 분할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매수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만나보고 왔고 보니까는 이게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들이 15거래일 동안 보유율이 2%대에서 4%대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좀 팔면서 약간 좀 떨어지긴 했는데 디어유 앞으로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발생할 거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